안녕하세요. 홍버튼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께 발표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스피치 강사로서 요즘에 강의를 하다 보면은 발표가 어려워서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회사에 다니고 있는 분들 중에서, 또 스타트업을 하는 대표님들, 자기 사업을 꾸려가는 분들 중에서도 나의 아이템, 나의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가 많죠.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받는 기회도 요즘에 많아졌으니까. 그리고 회의에서도 나의 이야기를, 나의 생각을 조금 더 조리 있게, 자신 있게 말을 한다면 승진의 기회가 더 주어지는 게 사실이긴 하니까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내가 좀 발표를 안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현실은. 강의를 찾는 분들 중에서 제일 고민이 많은 것들을 순서로 제가 흥버튼에서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발표 준비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이 아마 PPT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생각을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표를 왜 할까요? 나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발표가 끝났을 때 기억에 남는 거, 발표자가 뇌리에 박히는 거, 발표자가 했던 말이 한 문장이라도 청중의 사람들이 각인이 되는 거,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다시 한번 보고 싶고 발표자가 없어도 계속 생각이 나니까. 한마디로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청중의 집중력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얼마나 PPT를 잘 만들었느냐,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PPT를 만드는 것부터 발표할 때의 내용을 전달하는 거, 구조를 짜는 거, 실제 발표 현장에서 말하는 거, 말투, 눈빛, 제스처, 동작, 손짓, 동선, 이 모든 것들이 다 청중의 집중력을 생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고요? 자, 제가 오늘을 위해서 여러분께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했어요. 실제 나는 발표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나는 사회를 볼 때 어떻게 청중의 집중력을 잡느냐, 대규모 강연을 할 때 어떻게 시선을 끄느냐,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만든 거예요. 사실 방송이기 때문에 되게 두루뭉술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알려드릴게요. 자, 집중력을 높이는 발표 준비 방법입니다. 우선 발표 시간이 정해져 있겠죠? 예를 들자고요. 20분 발표예요. 그러면 발표 시간에 맞춰서 PPT 장수를 일단 계획을 하셔야 돼요. 20분 발표면 한 19분 발표를 하겠다라고 예상을 하세요. 시간을 넘겨버리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 내에 끝내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는 게 차라리 좋다는 거죠. 19분짜리 발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한 장 한 장당에 몇 분의 시간을 할애할 것인가, 몇 초의 시간을 나눌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 장당 1분이라고 생각하면 좋죠. 19장의 PPT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첫 장에는 제목과 나의 이름 같은 게 들어가겠죠. 또 맨 마지막에는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실제 본문 내용은 17장인 거예요. 17장마다 내가 어떤 거를 담겠느냐, 이걸 이제 짜면 되는 거죠. 발표에 큰 주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각 장마다 소주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공책이나 노트에다가 이런 걸 쓰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나서 PPT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구조를 짠다. 그럼 구조를 어떻게 짜야 될까요? 소주제에 맞춰서 스토리텔링을 해야죠. 한 장 한 장마다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는 빗대어서 말도 하고 사례도 들어가면서 알아듣기 쉽게끔 이야기를 이끌어가잖아요. PT도 마찬가지. 그래야 청중이 들어요. 이야기를 해야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막 설명을 하고 정의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이러면은 못 알아들어요. 그럼 청중은 도망가 버려요. 자, 이 구조에 따라서 이제 세 번째, PPT를 만들면 돼요. 화려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사진, 숫자, 도형, 그래픽, 이 정도를 이용하는 게 난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글을 봐요. 무의식이라서 이거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글을 계속 읽고 이러기 때문에 발표자에게 시선이 가지 않겠죠. 이러면 발표는 좋은 발표가 아니에요. 발표자한테 계속해서 시선이 머물게끔 우리가 만들어줘야지, 그래야지 청중의 집중력은 높아진다는 거죠. 사진 딱 하나 나오고 뭐지? 이렇게 해서 발표자를 쳐다보게끔 만드는 그 기술. 네 번째, 다 만들어버렸어요. 이미 17장을.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해봐야죠. 스크립트를 짜는 거예요. 스크립트를 짬과 동시에 19번 동안 내가 할 발표 분량에 있어서 중복되는 단어를 없앨 수가 있어요. 풍부한 어휘를 쓰는 것도 역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중복이 계속되면 정말 그게 강조가 되지 않아야 하는 그런 단어들도 계속 말하면 되게 지겨울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키워드를 또 따로 적는 거예요. 키워드를 따로 적은 그 페이지만 보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거죠. 한 장마다 내가 이야기해야 하는 그 순서를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계속 이야기를 떠드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럼 6번째, 이때부터는 이제 실제로 말을 해보는 거예요. 스크립트를 보고 읽어요. 읽으면서 녹음을 해야 돼요. 요즘 스마트폰에 녹음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음성 메모. 이것도 많은 수강생분들 보면은 아이폰을 쓰면서도 음성 메모가 있었던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녹음을 하는 거 저는 정말 강추. 나의 스크립트를 보면서 또는 키워드만 쓴 종이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봅니다. 내용의 흐름이 말끔하구나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아니면 제가 잘 쓰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아이폰 메모장에 그 말하기 기능이 있어요. 기계가 텍스트를 대신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무슨 효과가 있냐면 나의 글을 기계가 읽어줌으로써 마치 객관적으로 들려요. 내가 쓴 글이지만 불필요한 것들 이런 게 들린다는 거죠. 스크립트를 수정하고 다시 고치고 퇴고하고 고치고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완벽한 대본이 완성이 되겠죠. 그럼 그 스크립트를 보면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또 들어요. 그리고 또 수정하고 또 듣고 또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럼 좋은 게 내 머릿속에 이해가 잘 돼요. 행사를 한다거나 강연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저를 잘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럴 때 무조건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면 무조건 다시 듣고 확인했어요. 저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서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마치 PPT 하는 것처럼 일어나서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일어서서 한번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앉아있다가 일어서서 하는 게 조금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발표 당일날 실전 리허설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미리 그 현장에 가서 좀 분위기도 익숙하게 둘러보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긴장이 덜하지 않을까. 긴장. 어떻게 하면 긴장을 줄일 수 있을까요? 심장이 콩닥콩닥 뛰잖아요. 그건 지극히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발표할 때 어렸을 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떨려요. 터질 것 같아요. 이게 좀 스킬이 늘어나면 안 그러겠거니 했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제 주위에 긴장이 안 된다는 사람 딱 한 명밖에 못 봤어요. 그분이 오히려 특이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알아요. 아, 내가 이렇게 심장이 뛴다는 거는 내가 또 한 번 성장하겠다는 신호구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면 그 긴장을 즐깁니다. 어차피 내 가슴이 뛰고 호흡이 가빠질지언정 나에게는 복식 호흡이라는 안전한 수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떨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챌 수가 없거든요. 복식 호흡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 흥버튼이었고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발표 준비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스피치, 발표, 면접 등등 그러니까 말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웬만하면 제가 열심히 촬영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흥버튼이었어요. 안녕.